2021 급수 파트 개념명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급수라는 거는 우리 수열에서 뭘 공부를 했냐면 요거를 이제 우리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르지, 그지? 수열의 일반항.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걸 이제 우리는 수열의 합이라고 불러요. 얘는 참고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다라고 공부했잖아. 수열 단원에서 이제 이걸 공부해보고 미적분 첫 단원의 이제 제목이 수열의 극한 아닙니까? 지금 일반항에다가 이제 극한을 취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1강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제 2강에서는 이 부분 합이라고 그러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있잖아. 여기다가 리미트 취한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다. 요거를 이제 우리는 수열의 극한이라고 그러고, 얘를 일종의 이놈도 일단 일반합 SN의 극한이죠. SN의 극한인데 얘를 다른 이름으로 급수라고 부릅니다. 급수라고 부르는데 얘를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이거 두 개가 왜 같은지도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거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우리 급수라는 거 뭐냐? 일단은 급수의 표현법 이걸 알아보는데요. 자,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해서 급수의 표현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몽땅 알아야 되고, 그 세 가지 어떤 미묘한 차이점이라고 하기는 뭐 하고요. 우리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제일 이제 보편화된 표현법이 뭐 아닙니까? 자, 첫 번째 항부터 무한번째까지 an을 갖다가 시그마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뜻이 뭡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더해가서 n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뒤쪽으로도 계속 더해가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급수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는 수열을 덧셈 기호로 무한히 연결한 것,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수열을 덧셈 기호로 무한히 연결한 것. 일단 합이라는 단어는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합은 이제 우리가 덧셈을 했을 때 이제 그게 이제 수렴을 할 때나 이제 합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합은 값에나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이 급수라는 것이 지금 수렴할지 발산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렴을 할 때만 값이라는 단어를 값이라고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열을 그냥 덧셈 기호로 무한히 연결하는 것이지, 일단 합이라는 단어는 수렴할 때나 쓸 수 있는 거니까 자제한다. 일단 수열을 덧셈 기호로 무한히 연결하는 것인데, 자, 이 표현은 그냥 단순 표현에 불과하고 요거랑 똑같은 표현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고. 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요거를 이제 우리는 요거는 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무한번째가 아니라 유한번째까지니까 이건 어찌됐건 이제 더한 걸 갖다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부분합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우리는 시그마 k 콜 1에서부터 n까지 ak. 자, 요거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는 항의 개수죠. 그리고 여기는 k라고 썼으니까 k번째 항을 써야 되다 보니 여기를 k라고 쓰면 요것도 k로 대체를 해줘야 되겠지. n이 아니라. 자, 요놈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합을 말하는 건데, 여기까지 구해놓고 이 뒤쪽으로 계속 더해 가야 되다 보니 앞에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준다는 이 리미트를 취하면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여기 같은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요놈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도 표현을 했지. 자, 요놈에다가 리미트를 갖다가 취한 것도 똑같은 표현이다. 자, 그래서 급수는 표현법이 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명심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요 위에 있는 요 첫 번째 줄에 표현한 거 요거는요, 그냥 단순히 표현한 거에 불과하다면 요 밑에 있는 두 가지는 이 급수를 갖다가 계산하는 방법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급수를 계산할 때는, 자, 동그라미 친 게 이거 뭐라고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부분합이라고 불러. 이걸 먼저 구해놓고 말이지, 그놈의 극한을 갖다가 취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서 급수를 계산해 보는 거야. 말하자면 일종의 판단이지. 여기까지 구한 다음에 리미트를 취해서 이게 수렴하면 급수의 합이 존재하는 거고요. 수렴하지 않으면 급수가 발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밑에 있는 두 가지. 기억하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급수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부분합.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 리미트를 취해서 판단하는 거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구한 다음 리미트를 취해서 판단한다. 급수의 계산 방법이자 요거를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이야. 첫 번째는 그냥 단순 표현법에 불과하고, 요거는 급수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고, 똑같은 말이지, 리미트를 취해서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단한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 표현법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이제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 여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만약에, 자,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요거를 이제 우리는 급수라고 부른다 했잖아요. 그지? 이놈이 알파로 수렴을 하면, 자, 알파가 무슨 값인지는 관심이 없어. 저 급수가 일단 수렴을 한대. 그러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자, 요 an이란 것도 시그마 옆에 있는 요놈 an이라고 지금 선생님이 썼으니까 자꾸 저 an의 문자에 빠져들지 마라. an 이렇게 빠져들지 말라고. 그럼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냐? 시그마 옆에 있는 전체, 시그마 옆에 있는 전체에다가 극한 취한 거다. 얘는 반드시 빵이 되고요. 자, 이거는 무조건 참입니다. 지금 어떤 우리는 명제를 공부하고 있잖아, 그치? 지금 이 명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찰을 해보고 이 명제가 제시하는 바를 갖다가 선생님이 깔끔하게 정리를 요 다음 번째 할 거야. 일단 명제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2번에서는 노력하시면 돼. 이 급수가 만약에 수렴을 하면 있잖아. 시그마 옆에 있는 전체의 극한은 무조건 빵으로 가야 돼요. 자, 무조건 빵으로 가야 돼. 이게 참이에요. 자, 이게 이제 참인데 우리가 항상 명제에서 참인 명제가 나오면 어떡하라고? 증명을 해야 돼. 증명을. 거짓인 명제는 예를 들어주면 된다라고 배웠고, 그지? 그럼 저 명제가 참이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할 때 뭘 쓰느냐? 좀 전에 우리가 했던 이제 급수의 해결 방법 있잖아. 자, 얘는 똑같은 표현이 뭐가 있다, 이런 거 있다 했잖아. 시그마.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고 리미트를 취한다 했고요. 자, 근데 이건 또 다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SN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했고, 그놈에다가 리미트를 취한 게 이제 얘가 지금 현재 알파로 수렴한다. 이 세 개가 다 같은 표현을 했으니까 요게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잠깐 또 뭐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일명 이제 부분 수열의 원리인데 이런 거야.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있다 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의 n-1 혹은 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의 2n. 자, 이런 것들도 전부 마찬가지로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는 원리예요. 그럼 이제 당연하게 우리 잠깐 이렇게 설명해 볼게. 어떤 수열을 내가 이렇게 찍어가서 이 수열이 무한히 멀리 갔을 때 어떤 알파라는 값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치자. 뭐 여기 알파라는 값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이 수열에 일반항이 SN이라고 치자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는 S1일 거고요. 요거는 S2, 자, 이거 S1, S2는 함수 값이니까, 그지? 여기가 S1, 여기가 S2, 여기가 S3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무한 번째까지 보내봤더니만, 요 SN이라는 수열이 알파라는 값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 친다면, 얘 있잖아요. 얘는 뭐니? 얘는 S의 n-1이라는 건, 여기는 요 위에 있는 수열하고 동일한 수열인데, 하나 뒤쳐져서 갈 뿐이라. n 대신에 2부터 넣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보다 얘는 하나 뒤쳐져서 갈 뿐 그냥 같은 수열의 구성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S1, S2, S3 이렇게 가서 여기가 이제 뭐 SN 이렇게 되고 여기 SN-1이라고 치면 이 SN-1은 SN에 비해서 하나 뒤쳐진 그냥 같은 수열의 구성원이에요. 그러니 하나 앞서가든 하나 뒤쳐져 가든 얘가 결국은 알파로 간다는 사실은 바뀜이 없고,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S2N은 얘는 원래 S1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수열이 하나하나 갔을 때 알파로 가고 있다면 얘는 두 칸씩 건너뛴 거죠. 좀 더 빨리 가는 거죠.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열 번째 항 이렇게 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같은 수열 중에서 일부분을 건너뛰면서 간 거라고. 그렇지만 얘가 지금 알파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얘가 두 칸씩 건너뛰면서 가면 좀 더 빨리 갈 뿐이지 뭐. 당연히 알파로 가게 돼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부분 수열의 원리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얘들이 똑같은 알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수열의 일단 일부분들이잖아. 그지? 얘는 하나 뒤쳐져 가는 놈이고 얘는 두 칸씩 건너뛴 그런 놈일 뿐 결국은 SN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사실을 잘 기억을 해놓고 이따가 문제 풀 때도 나올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현재
이 리미트 SN이 알파로 간다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나한테. 급수가 수렴한다. 그럼 당연히 아까 이야기했던 바에 따르면 요 놈도 당연히 알파로 가야 되는 거고, 그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극한을 잘 떠올려보면 극한의 사칙연산 뭡니까? 얘도 지금 현재 수렴하고요. 얘도 수렴합니다. 그럼 수렴하는 것들끼리의 상수배, 그 다음에 사칙연산은 자유롭게 가능하고 그것들도 당연히 수렴값들끼리의 사칙연산으로 수렴한다. 이런 걸 배웠어요. 그럼 얘가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이걸 빼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러면 요거 sn에서부터 sn-1을 갖다 빼면 요 값은 요 놈에서 요 놈 뺀 0으로 간다라는 게 딱 나오죠. 요거가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고요. 요 놈은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요걸 빼면 an이 나온다라고 분류했어요. 요게 바로 an의 정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놈이 0으로 간다. 얘가 참이다라는 걸 증명을 해냈습니다. 자, 이 명제가 항상 참였다는 이와 같이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여기에 이제 요 관계로부터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유일하게 딱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얘를 먼저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뭐 예를 들어서 an-3 요 값이 2로 수렴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나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의 극한값은 얼마냐? 이런 식의 문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제 좀 주의할 거는 문자에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 여기 보니까 an이 빵으로 간다. an 여기에 주구장창 목숨 건 애들은 이걸 보자마자 리미트 an 0으로 가지 뭐 이런 이상한 소리 짓거린단 말이야.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여기는 an은 an이라고 외워주마. 문자를 살려서 막 머릿속에 각인시키지 말라고. 뭐라고? an은 시그마 옆에 있는 전체야. 시그마 옆에 있는 전체가 빵으로 간다는 거야, 극한이. 그럼 얘는 시그마 옆에 있는 전체가 누구야? 이거잖아, 이거. 이놈이 여기서 말하는 an인 거야. 여기는 이거 전체의 극한이 0으로 간다는 소리야, 이게. 그럼 전체가 0으로 가면 an 빼기 3이 0으로 가면 an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 3으로 가야 되겠죠. 이해하고 있지? 요런 식의 어떤 문제에 적용되는 논리라고. 오케이? 자, 이제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걸 증명하고 저놈이 어디에 쓰이는지까지 이해를 해봤잖아. 그럼 명제가 참이다 그러면 항상 세트로 기억해야 되는 게 뭘까? 명제가 참일 때 항상 자 이런 거죠.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세트로 기억해야 되는 게 뭐겠어? 대우 명제죠. 대우 명제. 그럼 대우 명제는 not Q이면 not P다잖아. not Q이면 not P다. 이게 참이라고 증명하면 얘는 증명이 필요 없어. 무조건 참이야. 되겠니? 이런 거 여러분 다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네. 이 진리집합들의 포함 관계로는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있고 Q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있으면 이게 참이라는 소리는 포함 관계이 이렇게 된다는 건데 여러분 집합에서 여기는 요놈하고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표현이 뭐 있어요. 여기다가 여집합을 취하면 여기 포함 관계가 바뀌는데 이거 두 개는 같은 의미인데 표현법만 다를 뿐이잖아. 같은 의미야. 표현법만 다르다고. 마찬가지로 자 이거를 명제로 표현한 게 이거라면 요걸 명제로 표현한 게 바로 대용 명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같은 의미야. 표현법만 다를 뿐이니.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같은 의미라고.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그지? 그러니까 같은 의미니까 어떻게 참거짓이 바뀔 수가 있겠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놈의 대우 명제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면 뭐냐? 대우 명제.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이놈의 P이면 Q이다가 지금 현재 참이니까 이제 Q를 부정해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요게 0이 아니면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an이라고 외우지 말고 시그마 옆에 있는 놈의 극한이 0이 아니면 이 뜻이죠. 다시 시그마 옆에 있는 전체의 극한이 0이 아니라면 이 뜻이지. 시그마 옆에 전체의 극한이 0이 아니라면 이때 급수는 얘는 무조건 발산합니다. 자, 여기는 요 수렴의 반대말은 발산이잖아, 그지? 여기 쳐다봐. 이놈의 부정을 앞으로 가정으로 당기고 요놈 부정에서 뒤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요놈 부정에서 0이 아니다. 이렇다면 요놈 부정에서 수렴의 반대말은 발산이라고 배웠죠. 자, 이것도 참이라고 100%. 자, 이것부터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거야. 시그마 n 이퀄 1에서 무한대까지. 뭐 예를 들어서 2n 플러스 1분의 예를 들어서 2n이 있다 치자. 그러면 여기는 요놈 극한을 지금 따져보니까 1이 나오죠. 1차보다 1차니까, 그지?
1은 분명히 0이 아닙니다. 그럼 얘는 계산해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발산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되시겠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요 명제가 참이라는 사실로부터 요 놈이 대우도 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건 뭐 있어요? 여기 있죠, 역.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는 역이 있잖아요. 노란색. 이 역은 일단 거짓입니다. 자,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만 떼서 한번 새롭게 살펴보는데요. 요 부분을 떼서 여기다 살펴보면, 자, 요거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요 놈이 그럼 0이면, 0이 아닐 때는 무조건 발산이라고 했잖아, 그치? 0이면 이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말이 거짓이래요. 야, 이게 거짓이라는 말이 뭔 뜻인데 발레가 존재한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리미트 an이 빵으로 가게 되면 이 급수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는 소리라고 해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갈 때 얘가 수렴한다 해도 틀린 말, 얘가 0으로 갈 때 얘가 발산한다 해도 틀린 말.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으니까, 그지?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 그지? 요게 0일 때는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요게 수렴할 수도 있고,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요게 발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근데 네가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런 급수에 관련된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그 계산 값들은 어차피 수렴하는 것들이잖아. 그러면 이 급수에서 나올 수 있는 계산 문제는 어느 라인이겠니? 얘가 0인 상태에서 얘가 수렴하는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만 계산 문제로 반드시 등장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물론 이 밑에 있는 거 이제 이게 0인 상태에서 이게 발산하는 거 요게 중요하던 시대도 있었어. 초창기 수능 때 보면 급수에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 막 나왔을 때 그때는 뭐 등분포 막 한 5-6개 나왔을 때 있어요. 그때는 막 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정도 막 미음 정도 주고 말이야. 이 중에서 뭐 수렴하는 급수를 골라내시오, 발산하는 급수를 골라내시오, 이딴 문제가 막 출제되던 때가 있었어. 그때는 수능 초창기라고. 지금 몇 년이 지난지 다 알고 계시지? 요즘에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수렴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만 문제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선생님이랑 수업 들은 사람도 알겠지만 이 수렴하는 경우도 케이스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급수는 수렴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뭐 예를 들어서 1 뭐 이런 따위, 일명 여러분 분모가 변해가는 급수, 분모가 변해가는 분수, 분모가 변해가는 분수, 요 단거 나오면 시그마에서 무조건 2항 분리꼴입니다. 두 개의 항으로 중간에 빼기로 2항 분리해서 쭉쭉 지우기, 우리 알고 있죠? 연속적으로 지워지는 이거를 갖다가 뭐 텔레스코프 메소드로 부르는데, 뭐 망원경의 원리 이렇게 불러, 망원급수라는 이름도 쓰는데 그딴 거 알 필요 없고, 자, 2항 분리꼴로 바꿔가지고 쭉쭉 지우기로 가는 꼴이라고 우리끼리 약속했다. 그럼 2항 분리꼴로 바꾸는 방법은 분수 형태, 밑에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꼴이 나오면 부분 분수를 쓰는 거고, 루트가 등장하면 유리화를 쓰면 자동적으로 중간에가 빼기 있는 2항 분리꼴, 즉 쭉쭉 지우기가 만들어진다 했어요. 자, 이 꼴 아니면 이 꼴도 다 2항 분리꼴도 다 수렴하는 건 아닙니다. 2항 분리꼴 중에 수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n제곱, 요런 걸 이제 우리는 등비급수라고 그러잖아. 등비급수도 무조건 다 수렴하는 건 아니야. 수렴 조건에 맞는 놈들만 수렴하는데, 어찌됐건 자, 이놈이 시그마 옆에 있는 전체 극한이 0으로 가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데, 그 수렴하는 경우는 딱 부분분수, 2항 분리꼴 혹은 등비급수, 이 두 가지밖에 출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급수에서 계산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는 잘 면밀하게 관찰해서 식이 뭐 지수 형태가 등장한다 그러면 등비급수일 가능성이고, 그 다음에 분모가 막 변해가는 꼴이 나온다 그러면 쭉쭉 지우기일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 두 가지를 예측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모르고 들어가는 거는 천지차이야. 이 두 가지만 출제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 그리고 이제 이 발산하는 경우는 대표적인 예를 그냥 하나 적어줄게.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여기가 뭐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분의 1, 자,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잘 보시면 분모가 요 동그라미 친 거 한번 보세요. 요 동그라미 친 거, 요거 동그라미 친 걸 한번 보세요 다들.
여기 동그라미 친 것들이 공통적으로 극한치하면 다 0으로 갑니다.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두 개는 수렴하고 이거 두 개는 얘는 발산한다는 뜻인가 이게 지금. 이해가지? 한마디로 시그마 옆에 있는 전체의 극한이 빵으로 가면 해봐야 알 수 있고 해봐야 수렴한지 발산한지 알 수 있는데 우리는 해봐야 알 수 있지만 그래도 미리 기억해놓고 가자는 거야. 부분분수하고 등비급수 중에서 특별한 놈들은 수렴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요런 고라지는 발산을 하게 돼요. 해보면.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 이 명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해봤는데 요거는 좀 기억을 해놓고 있어요. 요거 세 개는 일단 지금 요거를 갖다가 다 여러분들이 필기를 다 깔끔하게 했다라고 보고 지금 요거 세 개는 왜 수렴하고 발산하는지를 지금 한번 해볼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이럴 거예요. 지금 이 칠판을 갖다가 딱 보시면 이 명제에서 요쪽 방향 참이고 그러면 대우도 당연히 참이라는 뜻이고 그지? 요쪽 방향 거짓이고 요쪽 방향 거짓인 이유가 시그마 옆에 있는 전체 빵으로 간다 하더라도 극한이 얘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얘가 0일 때 얘가 수렴한다 해도 틀린 말, 얘가 0일 때 얘가 발산한다 해도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자, 그것으로서 이제 우리는 얘가 0으로 갈 때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데 요 수렴하는 라인만, 요쪽 라인만 문제에 출제될 것이다. 계산 문제로. 그리고 이제 요거는 바로 여기 틀렸다는 발레인 거죠, 발레. 얘가 0으로 가도 발산할 수 있다는 발레. 되겠지? 자, 정리가 됐을 거라고 보고 요거 세 개를 지금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게. 왜 수렴하고 발산하는지를. 자, 일단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자, 요거를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1. 자, 요렇게 이제 나왔는데 일명이 이제 이항 분리꼴인데 자, 요거를 좀 주목하세요. 지금 여기는 n 플러스 1분의 1 요걸 좀 주목하라고. 왜? 급수계의 BTS요. 슈퍼스타야. 나올 때마다 저거 계산하지 말고 오늘 요거 딱 계산해놓고 조값이 뭐 되는지 딱 기억해 놓읍시다. 자, 어찌됐건 먼저 뭐가 느껴져야 되냐면 시그마가 일단 등장하긴 했는데 분모가 변해가는 분수값이야. 자, 잘 들어. 분모가 변해가는 분수값 나왔다고. 이게 중요한 거야. 분모가 변해가는 분수값 나왔는데 시그마 나왔어. 이건 무조건 풀이 방법이 이항 분리꼴. 부분분수로 쭉쭉 지우는 길밖에 존재하지 않아. 절대 풀 수 없어. 나머지 방법으로는. 자, 그러면 이 급수를 아까 선생님이 표현법 세 가지 있다 했잖아, 그지? 그 중에서 급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밑에 두 가지 있다 했어. 어떻게 해결하라 했더라? 이거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자, 이걸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구하고 리미트를 취해서 해결한다 했는데 그러면 여기를 k라고 썼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일반항도 전부 k로 대체해. 자, 이렇게 쓰고 먼저 얘부터 처리를 하는데 자, 여기서 복습 한번 해보자. a 곱하기 b분의 c가 있어. 자, 이런 분수가 있단 말이야. 요걸 부분분수로 바꾸는 방법은 c에 관계없이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라고 쓰는 거야. 자, 잘 봐. 이렇게 인수분해 됐을 때 두 개를 인수분해 되면 a분의 1, 여기 무조건 1이라고 쓰는 거야. 여기도 b분의 1이라고 쓰는 거야. 자, 참고로 하나 팁을 날리면 요 a, b 둘 중에서 작은 놈을 앞쪽에다가 쓰도록 해라. 작은 놈을. 자,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가 곱해져서 이 등호가 성립할 건데 저 네모 안에 들어가는 건 절대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라고. 저 네모 안에 들어가는 걸 어떻게 찾는지를 외워야 돼. 통분해서 맞춘다. 통분. 요거 두 개 통분해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앞에다가 뭐 곱해야지 이해되는지 생각해봐. 뭐야? 이거겠지? 요거. 자, 그래서 b 빼기 a분의 c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했어. 여기는 이놈 어떻게 찾는지를 기억하라 했다. 통분해서 맞춘다. 자, 그거에 의하면 얘는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일단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뭘 곱해줘야 될지는 이걸 제가 빨리 통분해보라고 했어요. 통분했더니만 이렇게 되고 k 플러스 1 빼기 k 뭐야 이거 통분하자마자 그냥 얘가 그냥 돼버리네 완벽하게. 이럴 때는 앞에다가 굳이 곱하자면 1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왜 이미 통분해서 얘 돼버렸어요. 손대면 안 돼.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가 만약에 2였다 그러면 통분했더니만 여기는 문자가 1 되잖아. 그럼 앞에다가 2 곱해줘야 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맞추라는 이야기야. 자, 어찌됐건 이렇게 얘는 통분을 하자마자 1이 됐으니까 요거 그대로 두시고 자,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텐데, 자, 이제 여기를 처리할 때 마지막으로 좀 주의할 거. 1부터 이제 시작해서 넣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지? 그걸 가로로 쓰지 말고 반드시 세로로 씁니다. 알겠니? 요거는 이렇게 지금 연속적으로 1차이 나는 것들은 가로로 쓰든 세로로 쓰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차이가 1이 아니라 2 나고 3 나는 거는 가로로 쓰면 규칙 찾기가 되게 복잡해져요. 근데 세로로 쓰면 그 규칙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고, 2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연속적으로 이렇게 지워지는 걸 확인했어요. 쭉 가서 마지막에 n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까지 다 지워졌겠지. 그럼 남는 게 요거하고 요거 남아있는데 n이 무한대로 마지막에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무한대분의 1도 0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1만 남아서 요 값은 1입니다. 자, 기억합시다. 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여기 n 플러스 1분의 1 기억해. 요 모양 1대의 값만 기억하자고. n 플러스 1분의 1 급수값은 반드시 1입니다. 암기해놓고 있어요. 매번 나올 때마다 계산하지 말고. 슈퍼스타야. n 플러스 1분의 1 급수값 1이다. 자,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 친놈의 극한이 지금 현재 빵으로 가는 상태에서 수렴하는 대표적인 예고. 이놈 수렴값은 어떻게 구한다고? n번째까지 합을 구하고 리미트 g에서 1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이제 두 번째. 자, 이제 얘 2분의 1의 n제곱. 자, 얘가 이제 일명 등비급수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따로 등비급수는 개념 연결을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등비급수는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급수의 원래 해결 방법으로 처리를 할 건데, 무슨 소리야? 급수의 원래 해결 방법을 알면, 그치? 저놈 나중에 혹시 까먹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요거는 뒤에 가서 따로 정리하는 이유가, 정리를 해놓으면 지금 선생님이 쓰는 처음부터 고지고대로 원리 원칙대로 푸는 방법 말고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이 또 있어.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건 좀 이따가 정리하도록 하고, 일단 얘도 급수기 때문에 처리 방법은 정해져 있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답을 먼저 구하고, 여기다 리미트 g에서 해결하는 거야. 그럼 이거를 k로 바꿔치기 했으니까 얘도 k로 바꿔치기 하고. 자, 이제 여기에는 이놈의 계산을 먼저 해야 되는데, 항상 시그마는 선생님이 풀어제끼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를 때 풀어제끼는 거야. 자, 요거를 1부터 시작해서 한번 써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다 나열을 해보라고. 요만큼이 요 밑줄 친 놈의 정체네. 보니까 등비수열의 합이네요. 그래서 요걸 계산할 때 밑줄 친 거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사용합시다.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1 넣으면 이렇게 되고, 1 빼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봅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 0으로 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이놈은 1 빼기 2분의 1이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분의 2분의 1가 1이다. 이렇게 수렴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별거 아니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구하고 리미트 취하면 급수는 다 계산되고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뭐 했냐면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1. 요거는 분명히 여기 있는 이놈의 극한이 빵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발산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처리 방법 똑같습니다. k로 바꿔치기 하고 리미트 취하는 건데, 자, 이때도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 생각은 분모가 변해가는 분수값 나왔습니다. 잘 들어요. 분모가 변해가는 분수값 시그마에서 분모가 변해가는 분수값 나오고 시그마 나왔다. 무조건 이항 분리야. 이항 분리가 뭐라고? 중간에 빼기를 기준으로 두 개의 항으로 쪼개놓고 하나하나 대입해가면서 쭉쭉 지워나가는 걸 이항 분리라고 부르는데, 아까 좀 전에 분모가 이렇게 인수분해 돼 있을 때는 부분 분수로 그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루트가 들어가 있을 때는 유리화를 하면 이항 분리가 된다. 자, 유리화 해볼게. 자, 이랬더니만 분모는 뭐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하니까 분모는 1이네. 쓸 필요가 없었네. 그치? 그리고 이거는 시그마 k 콜 이랬을 때 n까지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가 되고, 자, 이걸 집어넣을 때 선생님이 세로로 쓰라 했거든요. 세로로. 자, 넣어봅니다. 루트 2 빼기 루트 1 루트 3 빼기 루트 2.
루트 4 빼기 루트 3 쭉 가서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인데 이렇게 지워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남는 게 얘는 루트에 n 플러스 1 빼기 1만 남았어요. 근데 여기 내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거 아니야. 그러면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얘가 무한대로 가버리는 거지. 자, 이렇게 좀 전에 풀었던 세 개의 예를 통해서 시그마 옆에 있는 전체 극한이 다 빵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앞에 두 가지 예는 수렴을 했었고요. 요 예는 발산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되겠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아까 그 명제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제 극한을 다루는 자세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뭐 일종의 뭐 마인드맵이라고 할까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이런 거지.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이게 수렴을 한다. 수렴을 할 때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이게 이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 자 이게 이렇게 있을까? 이거는 얘가 이놈이 수렴 혹은 발산인지 모를 때가 있을 거니까. 자, 이놈이 수렴한다고 주어진 경우가 있고 지금 이놈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전혀 모를 때가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이놈이 수렴한다고 주어진 경우는 출제될 수 있는 문제가 딱 한 개밖에 없다. 이거. 한번 예를 다시 써볼까? 이런 거 시그마 이래서부터 무한대까지 뭐 3an-2 요 값이 3으로 수렴한다. 자, 요런 따위가 나오면 무조건 질문이 이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얼마냐. 자, 요때는 떠올라야 될 게 뭐야? 이 급수가 수렴하면요 오른쪽에 있는 전체 이놈의 극한 전체가 0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전체가 0으로 가다 보니 얘는 3분의 2다. 자, 그래서 이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주어졌을 때는 이 문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를 때는 일단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냐. 자,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러면 이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자 얼마인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자, 이놈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를 때 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행동은 이 동그라미 친 놈의 극한을 먼저 따져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만약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이게 0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이때는 무조건 발산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렴 발산인지 모를 때 이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산해봐야 수렴인지 발산인지 물론 알 수 있는 거 맞는데 그 전에 먼저 발산하는 걸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도구들이 있단 말이야. 요거의 극한을 따져보는 거야. 따져봐서 얘가 만약에 0이 아니면요 계산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발산이에요. 그러면 요놈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만약에 0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게 0으로 갈 때는 요때는 아까 좀 전에 선생님이 예를 보여준 세 가지 떠올려봐.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 했어. 요때는 요때야말로 얘를 직접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계산해봐야 되는데 물론 계산해봐야 되는데 그 계산하는 걸 갖다가 좀 줄이고자 우리는 이미 결과를 예측하고 있다. 뭐라고? 수렴하는 경우는 언제라고? 부분분수 혹은 또는 등비급수요. 맞지? 발산하는 경우는 언제라고? 이런 거.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1 그런 거라고.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도 아까 선생님이 100% 부분분수 나오고 등비급수 나오고 100% 수렴하는 걸 아니라 했잖아. 그럼 선생님 뭐예요? 이게 100%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기는 이런 것들이 딱 보자마자 100%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걸 이제 우리 좀 이따가 등비급수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배운다. 수렴 조건 같은 거 배운다. 그래서 이제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를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행동은 이거라고. 동그라미 친 시그마 옆에 있는 전체의 극한 취해보는 거야. 만약 그 값이 0이 아니라면 그냥 발산이라고 계산하지 마. 발산이야. 근데 만약에 0이 되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데 수렴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다. 뭐라고? 부분분수 이항분리꼴 혹은 등비급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계산 문제는 무조건 요 라인에 몰린다라고 했어요. 계산 문제가 나오면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100%예요.
자, 이제 요게 우리 앞 시간에 했던 명제를 우리가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수렴한다고 돼 있을 때는 이런 문제만 대비하시면 되고, 수렴 발산에 모를 때는 요와 같은 코스로 따져나간다. 그리고 자, 요 라인 있죠. 지금 요 라인. 이렇게 쭉 요 라인. 요 라인이 계산 문제에 집중되는 라인이다. 그렇게 계산을 기억을 하시면 돼.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급수의 성질 있잖아요. 급수의 성질을 하나 정리를 하고, 급수는 이제 급수의 성질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잠깐 끊었다가 등비급수는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그건 또 이야기할 게 많아서요. 자, 이제 급수의 성질이 있는데, 이제 급수의 성질이란 건 뭐 앞에 극한의 성질과 비슷하게 그지? 급수를 가지고서 계산할 수 있는 뭐 사칙연산 뭐 이런 건데, 일단 이런 거야.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bn이 베타로 수렴을 한다면, 이것도 이제 수렴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급수 값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는 걸 배웠는데, 수렴을 할 때만 어떤 성질이 성립하느냐. 첫 번째,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예를 들어 뭐 k배의 an이다. 요거는 k가 밖으로 빠져나가서 이렇게 되고, K 곱하기 알파로 여전히 수렴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뭐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마이너스 bn 있잖아요. 그거는 시그마 n 이퀄 1에서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마이너스 요렇게. 자, 이래서 이거는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로 수렴을 하는데, 이 급수의 성질은 이게 답니다. 선생님, 극한 있잖아요. 극한. 리미트는 더하고 빼고 상수배 말고 있잖아요. 선생님, 곱셈도 따로따로 붙을 수 있었고, 나눗셈도 따로따로 붙을 수 있었는데, 이거는 왜 곱셈하고 나눗셈은 없습니까? 그걸 파악을 했으면 아주 그냥 센스가 있는 거예요. 급수는 이거 두 개가 수렴했을 때 오로지 가능한 연산이요. 수렴하는 다음에 상수배하고 더하기 빼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계속 수렴이 보장되지 않아요. 게다가 이 각각의 수렴 값들끼리의 상수배, 값들끼리의 더하기 빼기죠. 이게 보장되는 연산이 상수배하고 더하기 빼기밖에 없습니다. 즉 곱셈하고 나눗셈은 절대 쓰면 안 돼요. 보장이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bn이 있다 이거예요. 자, 이거를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bn 이 따위로 절대 쓰면 안 된단 말이야. 이 따위로 쓰면 안 되고, 이게 또한 알파 베타가 될 리가 없고 있지. 자,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는 이미 눈치채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원래 여러분 여기 한번 써보면 극한 있잖아. 이거 두 개가 이제 수렴했을 때 극한에서는 성질이 어떤 거였었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c배의 an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뭐 예를 들어서 b배의 이거는 bn이라고 하면, 자, 이 수렴하는 것들끼리의 상수배 그리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리미트를 전부 따로따로 다 붙여서 요거는 뭐 c배의 알파 그치? 여기는 b배의 베타 이래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극한은 이런 것들이 모조리 다 성립한다고 배웠는데, 시그마 있잖아. 자, 시그마의 원래 성질 있잖아. k 이퀄 1에서 n까지. 요거를 뭐 an 플러스 마이너스 bn 이렇게 하면, 시그마도 더하기 빼기일 때는 여기 상수배까지 붙일까요? 뭐 c배, b배, bn 이렇게 상수배까지.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까지는 요거 위에 있는 극한 더하기 빼기하고 똑같은 성질을 만족하잖아요. 요것도 지금 리미트가 따로따로 붙을 수 있었고, 그지? 시그마도 요거 따로따로 붙을 수 있었다고 배웠는데, 문제는 시그마에 이런 성질이 없단 말이야. 시그마에는 이런 성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리미트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리미트를 다 따로따로 붙일 수 있는 성질이 존재하는데, 시그마는 오로지 더하기 빼기에만 시그마를 따로따로 붙일 수가 있었죠. 곱셈에는 절대 시그마를 따로따로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급수라는 거는 요 앞에 있는 요 기호는 뭔데?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n까지 앞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가 붙어있는 이런 거 두 개가 합쳐진 게 이거단 말이야. 따라서 급수는 요 시그마하고 리미트의 공통적인 성질만 만족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리미트는 성립하되
극한에서는 성립했지만 시그마에서는 성립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이거하고 이게 합쳐진 기호인 얘 있잖아. 얘에 대한 놈은 이 극한과 시그마에서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실수배 더하기 빼기, 실수배 더하기 빼기에는 리미트 따로따로 붙고 시그마도 따로따로 붙는다고 배웠어. 그 공통적인 더하기 빼기 실수배만 만족을 하게 된다고. 급수는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곱하기 나누기 함부로 급수값을 시그마 비율을 적용시키면 절대 틀린다는 거. 명심을 꼭 하셔야 돼. 되겠니? 요거를 좀 기억을 해놓고 요런 걸 이제 우리는 급수의 성질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급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분 뭘 할지는 이미 예측을 했을 거라고 봐. 저 급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급수 값이 몇 개가 이렇게 두 개가 주어졌을 때 그 두 개를 가지고 상수배하고 더하기 뺀 급수값을 계산해 내시오. 이런 사칙연산 중에서 곱하기 나누기 빼고 더하기 빼기에 관련된 사칙연산을 요 성질을 이용해서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급수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성질까지 급수란 뭐고 급수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명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명제를 정리까지 했고요. 급수의 성질 알아봤습니다.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할 급수의 성질, 곱하기 나누기는 안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등비급수, 등비급수는 따로 정리하는 이유가 상당히 중요하고 시험이 몰릴 거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등비급수의 활용, 도형과 관련된 파트는 수능 100%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